저 사람 왜 여기서 구걸해? 음악한다더니 결국 저 꼴이네. 조롱 섞인 속삭임이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종이컵이 바닥을 굴러가며 거친 보도블럭에 긁히는 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38 서도윤의 정장 구두가 차갑게 돌을 찍었습니다. 한쪽 소매가 텅 빈 여자가 지하도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흔들렸고 색이 바랜 바이올린 케이스가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메마르게 울렸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창백한 빛을 뿌렸고 지하도 특유의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그녀에게 머물렀습니다. 한때 무대 위에서 빛났던 얼굴이 이제는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촬영 스태프들이 주변에서 카메라를 설치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저기 앉은 사람도 인터뷰해 볼까요? 누군가가 제안했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콘서트홀의 뜨거운 박수 소리, 무대 위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그녀의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무너지던 그날의 차가운 침묵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종이 쓰레기들이 바닥을 굴러다녔고 할인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지하도의 소음이 순간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호흡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35 유나린이었습니다. 한때 콘서트홀을 가득 채운 천재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클래식 음악계의 신성으로 불리며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을 휩쓸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연주는 관객들을 눈물 짓게 만들었고 음악 평론가들은 한국이 낳은 천재라고 극찬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서도윤이었습니다. 의료재단 후계자로 자란 그는 완벽과 체면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실패는 선택지가 아니다라는 말을 귀에 박히도록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서울 최고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MBA를 취득한 엘리트였습니다. 그의 앞에는 항상 성공만이 놓여 있었고 실패라는 단어는 사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5년 전 만났습니다. 의료재단에서 후원하는 자선 콘서트에서였습니다. 할인이 무대에서 연주하는 모습을 본 도윤은 한순간에 매료되었습니다. 완벽한 기교와 감정이 조화를 이룬 연주였습니다. 공연 후 파티에서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었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처음부터 불안정했습니다. 도윤의 가문은 그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고 특히 결혼 상대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술가라는 직업 자체가 그들에게는 불안정하고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할인 역시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로서 재벌가의 엄격한 규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깊은 밤 연습실에서의 만남, 외진 카페에서의 데이트,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의 여행. 하지만 이런 관계는 오래갈 수 없었습니다. 도윤의 가족이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오늘 도윤은 도시복지 홍보 영상 촬영차 지하도를 방문했습니다. 할인의 거칠어진 손가락이 빈 소매 끝을 더듬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의 향수 냄새와 지하도 먼지 냄새가 뒤엉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한때 무대 조명 아래서 빛나던 눈이 이제는 그늘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복지재단의 이사로서 이 촬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홈리스 지원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도움을 주려던 대상 중 하나가 바로 할인이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두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태프 중 한 명이 할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할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지나가세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한때 콘서트홀을 울리던 그 아름다운 목소리가 이제는 거칠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도윤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촬영 스태프들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자고 제안했지만 그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할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이올린 케이스를 만지는 모습, 빈 소매를 정리하는 모습, 지나가는 사람들을 피해 몸을 웅크리는 모습까지 바람이 불 때마다 할인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한때는 정성스럽게 관리되던 긴 머리가 이제는 엉킨 채로 어깨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차림도 초라했습니다. 검은색 패딩 점퍼는 여러 곳이 헤어져 있었고 청바지는 무릎 부분이 닳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눈에는 여전히 그녀가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고난이 그녀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화려함은 사라졌지만 대신 인간적인 깊이가 더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도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도윤이 주저하며 할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료 급식 컵라면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만의 재회였지만 상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때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대화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지하도에서 컵라면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치워.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체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5년 전 그들이 헤어질 때의 그 감정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거봐, 자존심만 높은 거지야. 공짜로 주는 것도 마다하네. 조롱 섞인 목소리들이 할인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꿋꿋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구걸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인이 이런 대우를 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촬영 스태프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면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할인 씨,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할인이 날카롭게 그를 쳐다봤습니다. 할인 씨요? 참 오랜만에 듣는 존댓말이네요. 비꼬는 투였습니다. 과거에는 서로를 편하게 불렀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남남이 되어버린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이었습니다. 촬영 스태프 중 한 명이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사님, 저분과 아시는 사이세요?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도윤이 머뭇거렸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애매한 대답이었습니다. 할인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번 본 적이요?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아이러니가 도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과거에 그들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아는 사람은 이곳에 없었습니다. 촬영 스태프가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예전에 도윤님이랑 사귄 사람 아니에요? 다른 스태프가 대답했습니다. 설마요. 이사님이 저런 사람이랑.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딘가에서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프리랜서 기자가 몰래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할인의 빈 소매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도윤이 그녀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도윤이 그것을 알아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윤은 굳은 미소로 시계를 만지작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긴장할 때마다 나타나는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재단의 이미지, 자신의 위치, 그리고 할인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모두 뒤엉켜 있었습니다. 할인의 케이스 틈에서 낡은 공연 포스터가 흘러나왔습니다. 세계가 주목한 천재 연주자 윤할인이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병원 서류 조각도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의료 기록처럼 보였습니다. 종이들이 바람에 날려 흩어졌습니다. 도윤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숨이 잠시 끊긴 듯 멈췄습니다. 그 의료 서류에서 자신의 재단 로고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5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할인의 교통사고, 그 후의 일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주변 사람들이 포스터를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이 사람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였네? 어떻게 이렇게 됐지? 호기심 어린 목소리들이 할인을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케이스를 다시 정리하려고 했지만 한 손으로는 쉽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본능적으로 도우려다가 멈췄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카메라, 그리고 자신의 지위가 그를 묶어놓았습니다. 할인이 그의 망설임을 알아챘습니다. 그녀의 눈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재단 덕에 다친 사람 구해준다더니 날 버렸지. 할인이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들릴 만큼 명확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고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할인의 목에는 작은 녹음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때 내가 말했지. 성공을 위해서라면 한 사람쯤 없어져도 된다고. 녹음된 도윤의 목소리가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5년 전 할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병원에서 나눈 대화였습니다. 그때 그는 가족의 압박과 재단의 이미지를 우선시했습니다. 할인의 재활 치료보다는 스캔들 방지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궁금해하는 시선들이 도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촬영 스태프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할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한 팔로 균형을 잡으며 벽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 교통사고 기억해? 내 재단 차량이 날 쳤을 때.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병원비는 물론이고 재활 치료비까지 다 끊어버렸지. 도윤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인아, 여기서 그런 얘기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더욱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녹화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할인의 케이스에서 더 많은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병원비 고지서, 재활치료 거부 통지서, 그리고 재단과의 합의서까지. 모든 것이 그녀가 지난 5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습니다. 내가 날 사랑한다고 했을 때가 생각나. 할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했을 때는 외면했지. 재단 이미지가 더 중요했으니까. 할인이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악기가 아닌 두꺼운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모은 증거들이야. 그녀의 목소리에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 재단이 어떻게 사고를 은폐했는지, 어떻게 피해자를 침묵시켰는지 모든 게 다 있어. 도윤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더욱 가까이 몰려들었습니다. 촬영 스태프들도 카메라를 켜고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억 안 나? 사고 다음 날 병원에서 만났을 때 할인이 파일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랬지. 이 일이 언론에 나가면 재단도 나도 끝장이라고. 그래서 합의하자고 했잖아. 그때의 상황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할인은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고 오른팔 절단 수술을 받은 직후였습니다. 도윤은 변호사들과 함께 와서 합의서에 사인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충격에 빠진 할인은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합의금 얼마였지? 5억? 할인이 비웃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가 팔을 잃으면 끝이라는 걸 알면서도 고작 5억으로 내 인생을 정리하려고 했지. 주변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5억이요? 재단이 사고를 은폐했다고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상황을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급하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제발. 여기서는 말고 따로 얘기하자. 그가 간청했습니다. 따로 얘기? 할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년 동안 너와 얘기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재단 앞에서 시위도 하고 전화도 수없이 걸었잖아. 그때는 왜 피했어? 도윤의 기억 속에 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재단 앞에서 혼자 피켓을 들고 서 있던 할인의 모습, 경비원들에게 쫓겨나가던 모습. 그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면서도 외면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대형 의료재단의 은폐 의혹 폭로.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이크가 터질 듯 울리고 셔터 소리가 폭풍처럼 이어졌습니다. 할인이 단상에 서서 준비해온 발표문을 읽었습니다. 저는 5년 전 재단 소속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할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사고로 오른팔을 잃었고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꿈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재단 측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합의 과정에서 압박은 없었나요? 왜 지금에서야 공개하시는 건가요? 플래시가 계속 터져 나왔고 할인은 침착하게 하나씩 답변했습니다. 한편 재단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도윤은 회의실 한편에 서서 이사들의 질타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터질 수 있습니까? 재단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분노한 목소리들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윤의 아버지이자 재단 이사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설명해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시작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재벌 재단의 갑질, 예술가 생명 짓밟은 은폐 의혹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재단 불매 운동이 시작되었고 병원 앞에는 시위대가 몰려들었습니다. 도윤의 개인적인 관계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재단 후계자의 숨겨진 연인, 사랑보다 돈을 선택한 남자 같은 자극적인 기사들이 연일 터져 나왔습니다. 도윤의 사진과 할인의 과거 연주 모습이 대비되며 보도되었습니다. 재단 주식은 연일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병원 감찰 요청이 접수되었고 검찰에서도 수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재단 내 모든 직책에서 잠정 배제되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그의 후계자 지위까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재단 내 권한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이사장직은 물론이고 평이사직에서도 물러나야 했습니다.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으며 은둔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한때 그를 우러러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외면했습니다. 재단은 할인에게 공식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과 치료 지원을 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새로운 이사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늦었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였습니다. 할인은 예술인 권익보호단체와 함께 재활음악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사고로 장애를 입은 음악가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도시 지하도에서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할인의 연주 영상에 기부했습니다. 한 팔로도 연주할 수 있는 특수 바이올린이 제작되었고 할인은 다시 무대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음악은 더욱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도윤의 가족들도 후폭풍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재단의 신뢰도가 급락하면서 사업에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도윤의 어머니는 여러 사교 모임에서 냉대를 받았고 아버지는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도 있었습니다. 재단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감사를 도입했고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윤리 규정도 강화했습니다. 할인의 용기 있는 폭로가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언론과 시민사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재벌가의 갑질 문화에 대해 더욱 날카로운 감시의 눈을 돌렸습니다. 권력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피해자 권리 보호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할인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음악가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정기적으로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한 팔로 연주하는 그녀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권력과 지위를 잃었지만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작은 동네 병원에서 의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과거는 없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을 치료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음악을 통해 사회에 희망을 전하고 있었고 도윤은 조용히 속죄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도윤은 우연히 할인의 연주의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희망의 선율 마이너스 윤할인 특별 연주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 포스터를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지만 무엇보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무대에 서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위로했습니다. 할인의 연주회는 만석이었습니다. 관객들은 그녀의 연주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팔로 연주하는 불편함을 극복하고 만들어낸 음악은 완벽한 연주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더욱 깊어진 그녀의 음악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할인이 관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음악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진심이 담긴 그녀의 말에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외면한 손이 결국 자기 목을 죄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큰 진실이 드러났고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명예는 지키는 자가 아니라 지켜주는 사람에게 남았습니다. 권력보다 더 큰 힘은 용기였고 사랑보다 더 소중한 것은 정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